민주당 집권 이꼴 집값 상승, 이게 약간 공식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는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전세를 살려고 했을 때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월세를 살려고 했을 때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애매한 입지에서 애매한 입지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1주택자라면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들 걱정하시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어땠는지, 그리고 집값의 변화는 어땠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제 이재명 정부까지 쭉 들어섰는데요. 사실 이번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됐잖아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니까 집값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100명, 200명 모아놓은 강의장에서 강의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50%가 손을 드시는 편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학습 효과로 민주당 집권 이꼴 집값 상승, 이게 약간 공식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는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다르냐? 바로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이전에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지나서 IMF 이후에 집값이 너무 급락하니까 집값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부양정책을 엄청 쏟아붓고 나서 쏟아부었는데도 바로바로 해소가 안 돼서 끊임없이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해서 이제 집값이 막 오르려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올라서 이제 막 활성화되려고 하는 시점에 정권을 이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그 시점에 받았고, 또 집값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상승으로 갑자기 이게 반전시키기에는 큰 흐름을 딱 바꾸려면 정말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정책을 그렇게 많이 펴서 올렸는데 다시 이걸 너무 많이 올라가니 다시 좀 안정화하려고 했을 때 또 그만큼의 큰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빨리빨리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왔을 때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들어섰고, 종부세를 최초로 도입하고, 대출 규제로 DTI도 도입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규제도 하고, 분양권도 규제하고, 정말 노무현 정권 때 새로 생긴 규제 정책들이 많죠. 특히나 세금적인 부분,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알고 계시죠.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상승했어요.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를 보면 노무현 정권이 2003년도부터 2008년도에 집권을 한 거거든요. 이때가 2006년도에 버블7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1998년도에 IMF가 터지고 나서 집값이 정말 급락하고 힘들 때 올라와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올라온 거고, 문재인 정부 또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왔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집값이 2012년까지 쭉 떨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2013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정말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뭐냐면 하우스 푸어 라는 단어가 2012년, 13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좀 사줘라, 세금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취등록세도 조금 면제를 해주거나 감면시키거나, 이때 가장 핫하게 나왔던 정책이 2013년 4월 1일에 나왔던 양도세 한시적인 면제, 이거였어요. 1가구 1주택자 집을 사주거나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하면 양도세를 5년 동안 안 내게끔 하는 정말 강력한 한 방을 날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집값이 좀 상승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데, 그렇게 2013년부터 17년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상승 쪽으로 흐름이 가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집값의 상승에 이 흐름이 크게 형성된 상태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규제를 해도 바로 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 위기가 오면서 이제 집값이 쭉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규제 정책을 잘 써서 빠진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뭔가 잘해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흐름이 바뀔 수 있는 큰
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럼 집값이 막 상승할 때 정권을 이양받은 부분이 있냐라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의 핵심 지역, 정말 강남 3구, 마용성, 서울의 10개 지역, 그리고 서울 수도권을 끼고 있지만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과천, 성남, 뭐 이런 주요 지역들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거기만 뜨거워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럼 이게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이고 대세 상승이고 정말 뜨거운 시장에 정보를 받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파란색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훨씬 많아요. 서울, 세종, 울산 여기 3개만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고 나머지는 다 하락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 부동산만 얘기하면 상승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역 분석가로서 서울시장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 부동산을 다 보고 있거든요. 전국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하락장이 맞거든요. 일부 지역만 특징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도 봐봐요. 주식도 막 폭락하고 안 좋을 때 100개 있는 주식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두 개는 상한가 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는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지금 이 돈이 자금이 갈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다들 재테크라고 하면 사실 노후나 연금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이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24년에 봤을 때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비트코인도 조금 흔들렸었잖아요. 그래서 좀 안전자산, 특히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도 안전자산으로 좀 부동산으로 가고 싶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부동산마저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핵심 지역으로만 거래가 몰리고 그 단지로만 쏠리다 보니까 거기만 집값이 급등을 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의 변화를 봤을 때 이재명 정부도 이전에 문재인이나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할 거고 이렇게 갈 거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기서도 딱 잘라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던 핵심 지역과 사람들의 선호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었던 지역과 단지들은 집값이 상승할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거는 큰 흐름이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흐름이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았던 지역들은 과연 집값이 상승할 거냐라고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애매한 중간 입지에 있으신 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급자족 도시라던가 직주 근접이라던가 교통 편의성에서 일자리로 가기 편한 지역들 그리고 가성비가 나오는 입지가 좋은 구축이라던가 준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수요가 다시 번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분위기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직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향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라도 그렇게 확연히 확 반전되듯이 정말 좋아질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무주택자들이 고려할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아직 다주택자들이 규제가 많은 상황이에요. 손발이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무주택자가 사는 거랑 다주택자가 사는 거랑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취등록세만 보더라도 다주택자는 12%를 내고 사야 되고 무주택자분들은 1에서 3% 또 가격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6억 이하의 집을 산다고 하면 1에서 3%의 취등록세만 내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금 차이가 벌써 9%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무주택자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의 부동산 정책은 어때요? 현행을 유지하면서 세금이 무거워질 거다라고 해서 당장 다주택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그 혜택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공급 가문 입슈가 앞으로 3년 동안은 유지될 거예요. 전세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고 월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무주택자들은 전세를 살려고 했을 때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월세를 살려고 했을 때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절대 인구 감소 이슈라던가 초양극화 이슈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과 단지들은 내가 이후에 돈을 벌어서 진입해야지 라고 했을 때 너무 내가 봤던 가격과의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에는 살 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핵심 지역, 지금 23년, 24년, 25년에 가격이 많이 움직였었던 지역과 단지를 본다라고 하면 제대로 준비해서 내가 이번에 내 집 마련을 좀 해볼까?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전혀 내가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가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분위기도 좋지 않아.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전세랑 월세로 거주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지금 거주하는 데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는데 전세가랑 월세가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이 오르는지, 전세가가 오르는지, 월세가가 오르는지 지금 당장 한번 오늘 임장을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1주택자라면 어떤 걸 챙겨야 될까 또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1주택자라고 하면 가장 많은 고민이 갈아타기거든요. 갈아타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내 집 마련해서 살고 있으신 분도 계시고 거주는 안 하지만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저기 핵심역 강남 3구 그리고 저쪽에 마용성이 있는 집은 엄청 많이 오르고 가격도 막 몇 억씩 뛰었는데 우리 집은 지금 몇 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1, 2천만 원도 올리지 않았어. 다른 집은 막 1, 2억씩 오를 때 우리 집은 막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사실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산이 상승할 수 있는 집으로 좀 옮기고 싶다.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아이들도 키우고 싶고 이사 가고 싶다.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사실 시기를 한번 놓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됐을 때 서울 강남 3구나 마용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입지가 좀 더 낮은 구역까지 에너지가 좀 퍼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본인의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집, 상급지로 좀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에너지가 작고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집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실거래가가 만약에 5억인데 5억에 내놨어. 근데도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 보러 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됐을 때 그때가 2025년 2월 3월이었잖아요. 거래량이 2배, 3배로 늘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거래량이 반토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연평균 거래량에서 한 서울은 5만 건 정도가 거래되고 월평균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5천 건 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지금은 4천 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요. 2, 3월에는 막 9천 건, 8천 건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좋은 가격에 팔고 상급지로 갔을 때 좀 더 돈을 조금만 보태서 갈 수 있게끔 가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팔고 싶은 집은 싸게 팔아야 될 것 같고 내가 가고 싶은 집은 더 비싸게 줘야 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막상 갈아타기 하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좀 번갈아서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때 내 집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을 팔고 나서 갈 집이 또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 집이 안 팔렸을 경우에 좋은 가격에 팔 수 없을 경우 전세를 놓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비과세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상급지로 덜 올랐을 때 올라타는 게 무엇보다 유리한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지로는 절대 이전할 수 없는 자산의 규모이실 수가 있어요. 내 자금의 여력이. 그런 분들은 이 전략을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갈아타기가 지금 시즌에서는 쉽지 않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 한다
라고 하시면 급하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좀 자금을 좀 모아놓고 좀 여유있게 좀 지켜보시고, 이후에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변수가 있으면 당연히 중간중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그 같은 지역에서 애매한 입지에서 애매한 입지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말 누가 봐도 상급지라고 인식이 되는 그런 갈아타기라고 하면 그런 리스크나 이런 걸 좀 감당하면서 준비를 할 때도 보람이 있을 텐데, 애매하게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리스크만 더 커지고 필요 비용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주택자분들 지금 떨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거대 여당이자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세금 때문에 어떻게 되냐 지금 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당선되고 나서 현행 세금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크게 뭐 늘리지 않겠다,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솔직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당선되기 전과 후가 같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지금 마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현금 확보하셔라.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현행 세금을 더 올리거나 하진 않겠다,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다주택자 그리고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은 그냥 세금 내면 된다, 내가 그걸로 규제하진 않겠다라고 했던 건 그냥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규제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주택자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자를 유지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임대차 입법도 만약 혹시나 수정이 되고 많은 것들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자산을 깎아먹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츰차츰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애매한 물건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손해인데요, 앞으로 세금이 더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손해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참에 좀 정리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 다주택자분들에게 너무 중요하고요. 주택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의 이런 출구 전략, 이번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전략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을 전세나 갭투자로 많이 보유하지 마시고요. 좀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월세 수익으로 세금을 감당하면서 버티기가 가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집들은 월세화해서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세금을 감당하면서 이제 그 시기를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성향, 본인의 생각, 본인의 자산 상태, 그리고 자금 운용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장기 플랜을 세우고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지기 이전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다들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아직 부동산 정책에서는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주택 보유수별로, 포지션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달리해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은 맞고, 지금 서울 집값은 특히나 핵심 지역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애매한 지역들도 에너지가 좀 퍼져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하급지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절대인구 감소 이슈랑 초양극화 이슈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크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집을 갖고 있는 자산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갖고 있는 집,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지 않다, 전세 월세를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고,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전문가 얘기 듣고 불안에 떨거나 너무 두려움만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이 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굳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키우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준비한 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작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마음 조급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렇게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열심히 가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가 큰 힘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고 아는 것이 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TV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숙지해 보시고요. 추가로도 더 깊이 있고 더 넓은 지역을 다양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메디테라의 힐링 재테크 저 채널도 있으니까 저희 채널 오셔서 많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